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다라는 소식에 핵 위협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으로 마쳤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어두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700포인트 이탈을 했고요. 2,650포인트 주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00포인트를 회복했던 코스닥도 지금은 885포인트 아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원유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지금 배럴당 130달러 선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200달러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도 한 차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분위기인데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더 강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가 논의가 되면서 지금 배럴당 130달러 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장중 18%를 폭등하며 139.13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130.50달러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이는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인데요.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란 핵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 중 하나로 유럽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석유와 정유 제품을 하루에만 700만 배럴 가까이 수출하는 수출국인 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차단되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감소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이 꽤나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세계 식량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세계 식량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40.7로 1년 전에 비해 20.7% 급등했습니다. 이는 1996년 관련 지수 수치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밀, 옥수수, 해바라기 씨유 등의 주요 생산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곡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4.8%, 유지유는 36.7%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곡물과 원유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무디스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무디스는 국제사회의 초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4일 사이 10단계나 강등한 건데요. 실제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내려가면서 러시아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 갚아야 할 부채도 70% 증가하게 된 건데요. 이에 현지 시간 6일 무디스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로 4단계나 하향했습니다.
지난 3일에도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기존 Baa3에서 B3로 6단계 낮춘 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하향 조정을 한 건데요. 무디스는 이에 러시아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의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러시아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둘러싸고 심각한 우려가 나와 이러한 강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A 등급에 대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CA 등급은 투자 부적격 등급 중에서도 최하 등급으로 무디스는 CA 등급을 매우 투기적이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그에 매우 가깝지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일부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신용 등급을 거의 최하 정도로 강등을 했다라는 건데 무디스 말고 다른 국제 신용 평가사의 등급들은 어떻습니까? 네, 또 다른 국제 신용 평가사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지난 3일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기존 BB 플러스에서 CCC 마이너스로 8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CCC 마이너스는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등급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 상태에 임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죠. 피치도 러시아의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 BBB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인 B로 강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피치가 국가신용 등급을 한꺼번에 6단계나 낮춘 거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상태에 놓였던 한국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의 신용평가 등급 강등 소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이 사전 투표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관리가 좀 엉망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고요? 네,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관리가 엉망이었다 이런 글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이틀 뒤인 본투표에서의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소 운영 방침을 논의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지난 5일 사전투표 마지막 날 확진자와 격리자의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팩이나 종이 상자, 또 플라스틱 통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 논란을 빚은 거를 재외 방지를 막기 위해 이제 소집됐습니다. 선관위는 전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다면서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후에도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사전투표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9일 날인 본투표일에는 확진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러니까 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본투표 날에는 지금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선관위는 오늘 진행된 이제 긴급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는데요. 본투표 날에는 사전투표 때처럼 확진자와 격리자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사전투표 시 문제됐던 투표지 전달 방식을 아예 없애기로 결정한 거죠. 이에 확진자와 격리자는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소식부터 또 투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셨고요. 또 오늘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위증시는 깜짝 고용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 인접 국가들에게까지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소식에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죠. 낙폭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2%대 하락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셀트리온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2,65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 한때 880포인트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1.78% 낙폭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오늘 펄어비스와 시즌만이 그래도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88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8,77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9,98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마찬가지로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했는데요. 현재 99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현재 970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이 오늘 강한 시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더 커졌죠. 전일 WTI 가격은 7% 급등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130달러 돌파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올 현재 3%가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요. 한국 석유도 8.83% 강세 보여집니다. 중앙에너비스도 현재는 1.77% 상승세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이 동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여기에 러시아 모스크바 항공편 운항까지도 중단하게 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모스크바 공항 연료 보급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죠. 주 7회 운항하던 화물기가 이제는 모스크바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유럽으로 진입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대한항공도 매주 목요일 운행했던 모스크바행 비행기 노선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한진칼 현재 3%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요. 아시아나항공 4.08% 하락세 보여집니다. 티웨이홀딩스도 현재 6%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죠. 장중에 70만 원 선 붕괴되기도 했고요. 카카오도 오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 확인해 보면요. 서창기업지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목재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산 제재목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21% 차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강한 시세 보여지고 있고요. 효성 OMB는 국제 곡물 가격이 전월 대비 3%가량 올랐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농축산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식량지수에서 설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효성 OMB 강한 시세 보여집니다. 일진 디스플은 러시아의 합성 사파이어 수출 금지 소식에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엔비디아를 해킹했던 국제 해커 조직인 랩서스가 이번에 삼성전자를 정조준했다라고 합니다. 랩서스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삼성전자 서버를 해킹했다라고 하면서 기밀 문서의 일부를 공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중에 7만 원 선 붕괴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1.68% 하락세 보여지면서 7만 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애니능률이 있습니다. 이제 본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관련 퇴머저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주장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 관련주인 애니능률도 오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6%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요. 11,2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금융제재에 대안책으로 가상자산을 매집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제재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4.4%의 하락세 보여지고요. 16,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지난주에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증시 분위기는 더욱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수급 동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개인들은 또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지금 매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오늘 코스피 장에서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YG엔터테인먼트, 주성엔지니어링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엔지니어링, LX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바이넥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인 가운데 특정 섹터, 경기 방어적 섹터인 통신이라든지 이런 방산 유틸리티 섹터 쪽으로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상사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사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오늘도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이 좀 더해지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어제 급등을 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를 동맹국가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급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이제 소비 감소의 우려감, 이로 인해서 향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오늘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원자재 가격 관련 상승 수혜주 업종이라든지 종목만 오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험, 러시아 침공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 시장에서 투자 심리 위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개별 업종과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시장 대비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 관련 상승 수혜를 받고 있는 상사주를 비롯해서 방산주라든지 유틸리티, 방어적 성격을 띠는 유틸리티 업종 이러한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섣불리 이렇게 전쟁 우려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투자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에 또 어떤 이슈들 주목받고 있는지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핵 전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증시 크게 충격을 받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금값이나 유가 등도 많이 오르게 되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미 증시 흐름과 함께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들 한 번씩 체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로 큰 폭의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0.5%,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1.6%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호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2월 고용 지표 및 실업률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로써 오미크론 충격에서 일단 미국 경제는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무력 점거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핵시설을 공격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하고 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또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시장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서 좀 더 그 시장에선 그 이제 무력에 대한 무력 충돌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증시도 금요일 같은 경우는 4% 내외의 큰 폭의 하락을 겪었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130달러를 기록을 했다가 지금 125달러 전후에서 지금 WTI 같은 경우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2008년 9월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천연가스 선물도 지금 뭐 5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뭐 농산물과 같은 이 원자재 가격도 지금 뭐 사상 최대치에 근접할 만큼 지금 강한 흐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같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1.74%로 한 0.1% 정도 하락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강해졌다라는 거고요. 금 가격도 지금 뭐 2,000달러에 근접할 만큼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가도 그렇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00원을 돌파하고 1,226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 1,200원대를 경제 위기 징후선으로 보기도 하는데 상당히 급격하게 오른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3월에 기준금리 인상도 거의 확실시된 모습인 것 같은데 기업과 개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금일 원달러 환율이 1,227원대에서 지금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국제 지금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98.9를 기록할 만큼 지금 뭐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200원대 이게 넘었다라는 게 그만큼 이제 그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2000년 5월 달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그때도 그 코로나에 따른 이제 외부 영향 때문에 이제 올랐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은 뭐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이번에 올라간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뭐 급격하게 올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환율 상승 부분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향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3.7%로 5개월 연속 이제 3%대를 유지를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3월달 소비자 물가는 4% 이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한 7.9%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수준이 얼마나 될지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진적인 환율 상승은 기업들의 수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는데 이렇게 급격한 환율 상승은 대부분의 기업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출 관련된 기업도 뭐 과거에는 이제 좋은 그런 이제 흐름을 보였었지만 이번에는 또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 관련 부분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관련된 문제는 다음 주에 일단 뭐 FOMC가 열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장 영향은 예상보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빅스텝이라고 그러는 0.5%포인트 인상이 아닌 0.25% 인상이 지금 지배적으로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25% 인상은 이미 시장에 그 충격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니까 막상 0.25%포인트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해도 국내 증시는 여러 증시들 중에서도 빨간불을 홀로 켜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코스피도 2,65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였고요. 또 삼성전자도 7만 원 이탈이 나왔었죠. 그 원인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주요 지수 흐름까지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국내 증시 흐름은 러시아의 이제 MSCI 지수 퇴출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이제 견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 빠지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는 안 빠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영향이 일단은 지금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에서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뭐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닿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후반에 러시아 공격이 지금 우크라이나 핵 원전 시설 관련돼서 공격을 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시장에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로 인해서 국제 결제 부담으로 이제 수출이 급감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같이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영향 때문에 유가가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 원자재 가격 상승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유가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강력한 그런 내용을 이제 피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브렌트유나 WTI가 모두 장중 130달러를 돌파한 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럼 뭐 주요 원자재 곡물 가격도 여전히 뭐 강세를 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국내 그 지수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원재 파트너 연결해서 시장 흐름과 또 강세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시기로는 시장이 이런 지정학적 위기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고 이 영향이 점차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강세 업종과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전쟁에 대한 전개 과정과 경로를 파악하기는 대단히 힘들지요. 사실은 이 전쟁이 가장 큰 원인은 푸틴의 오판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끝날 걸로 봤던 전쟁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참 보급의 일정을 한 3일, 4일 내에 끝내겠다. 이런 일정으로 잡았는데 이 계획이 틀어진 거죠. 이 틀어진 계획의 가장 주된 요인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속력이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결사항전과 두 번째는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의 양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이 없던 극단으로 치달아서 원전에 대한 피격 소식이 타전이 되면서 이 전쟁을 하더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는데 핵이라는 거는 인류 존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기어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원전, 핵 이런 이야기를 꺼내든다는 거는 이미 이제 러시아의 계획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퇴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어디서 퇴로가 나올까? 이거를 짐작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퇴로는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 러시아가 당초 원했던 거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었어요. 나토를 가입하는 게 이제 과거 구소련 체제에서 러시아로 이제 분리독립 이후에 구소련 연방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서서히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됐죠. 이 요인은 당연히 경제적 요인이 클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자유주의 국가가 경제 운영에 효율적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동부는 연구지대, 그러니까 핵이나 공단지대 이런 쪽이고, 서부는 곡창지대. 그러니까 서부 지역은 당연히 유럽과 교육을 하는 게 이익이고요. 동부 지구는 과거부터 기술 개발 쪽에 특화되어 있고 핵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친러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2014년에 분리독립할 때도 러시아의 명분은 우리의 러시아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는데, 이번에도 동부지구, 이미 이제 돈바스 지역은 친러 성향의 분리주의자들과 내전 중이었는데, 이렇게 갈 걸로 서방에서는 예측을 했고, 이 정도 시나리오를 짜놨었는데 느닷없이 전면전을 푸틴이 진행을 했죠. 수도 키예프를 치고 남부 바에지에서 전면적으로 올라와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잡으려고 했던 게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퇴로를 열어준다면은 이제 푸틴이 여전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독일 2차 대전 때 스탈린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협상에 임했다면 2차 대전은 어떻게 끝났을까라는 이프가 있습니다. 지금 국면도 러시아가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기는 한데, 여전히 푸틴에게는 협상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본인이 원했던 욕심에서 물러나서 협상을 내민다면, 사실 지금 원자재가를 오늘 살펴보면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원자재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벌써 브렌트유, 텍사스유 공이에서 140불을 찍었고요. 천연가스는 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비철 쪽으로도 니켈 가격이 3만 불을 넘어서고, 얼마 전까지 2만 불대였던 게 3만 불을 넘어선다는 거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 자체를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시장 심리를 보면 공포와 탄력지수에서 두려움 지수가 17에 와 있어요. 보통 피어 지수가 20 언더로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바닥권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추가 매수 자금이 없이 있는 자금이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교체 매매하는 전략에는 딱히 전략이 없을 겁니다. 사실 국내 시장으로 보면은 1월달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볼린저 하단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연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특히 오늘 환율이 튀면서 외국인들의 해지성 매도가 나오는데, 이건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시국이 불안해지면은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미국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채권과 달러 인덱스 이쪽으로 지금 회피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블랙스완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정상화가 될 텐데, 지금은 그 정상화가 어떻게 될 거냐를 지켜보는 그런 방향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인플레 시대예요. 지금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수가 없는 이제는 공급망 부조가 이게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는 이미 밝혀졌죠. 그렇게 본다면 투자의 패턴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가격 전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격 전가가 안 되는 섹터는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이라는 건 가격과 산출량에서 코스트를 뺀 게 영업이익인데 코스트가 다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그런데 내가 가격 전가를 못하면 영업을 하나마나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전가가 되는 게 대체적으로 산업 소재 이런 쪽으로 전가가 되고 사실 소비재나 이쪽은 좀 전가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를 한번 살펴보시고 가격 전가가 되는 쪽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또 차트를 보면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가 차트 모양이 틀립니다. 대형주의 모습은 지수와 똑같고 중형주와 소형주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 지수는 묶여있는 상태에서 섹터 플레이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탄력을 보이는 게 비철과 청강, 건설, 운송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이 가격 전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리밸런싱 하면서 3월 달에는 아마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전쟁이 종료된 이후의 방향 탐색 이걸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공포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유망해질지 자세히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 하실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여기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에 대한 이야기, 증시 인사이트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지금 핵 전쟁이라는 이슈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타격이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국제 유가가 무엇보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오늘 그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크루드 오일 선물이 이제 130불, 장중에 130불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증시는 우리 시장이 이제 개장하기 직전에 미국의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 원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우방국들과 논의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유가가 급등을 했고 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함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급락하는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시에 미친 영향이 최정점에 달할 수 있는 시기이고 특히 우리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과 좀 더 나아가서는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인데 일단 경기 침체까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수그러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증시의 하방 압력을 상당히 강하게 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그 유가를 급등시키는 배경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했다거나 혹은 러시아의 지금 7개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결제 시스템 배제라는 부분이 실행이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상의 단계와 우발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거다라는 부분은 지금 당장 변동성이 확대되어서 나오지만 이 부분이 추세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적어도 이번 주 다음 주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유가나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직전 고점이었던 1,207원을 이미 이제 넘어서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특히 이제 환율의 변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환율이 주체적으로 증시에 혹은 우리 경제에 반영이 되느냐 혹은 채권이나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객체적인 현상이냐라고 본다면 지금 환율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혹은 채권시장이 좀 안정되면 환율은 다시 바로 안정적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전쟁과 관련돼 있는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확인을 해가면서 추세적인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좀 확인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세계 경제의 변동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꽤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사실 우리 증시는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하방 압력을 조금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고 또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선물 계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지 않으면서 오히려 선물에서는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풋옵션에서 일부 해치가 들어온 것 이외에는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아주 강한 하방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약 1조 넘는 매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이고 있고 선물도 한 6,700계약 정도 매도.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점입 가격으로 가면서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좀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좀 보인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한 가지 이제 수급적인 특징을 본다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 하방 쪽으로 상당히 몇 달 동안 이 외도독 현상이라고 하는 선물 옵션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잦아들었고 특히 이번에 선물 쪽에서 중립을 취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풋옵션 쪽에서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비하는 해지를 지난 2월 20일 전후로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나면서부터 해지를 걸었는데요. 오늘 이제 특이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그동안 해지 하방 쪽으로 해지를 많이 걸었던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지수가 크게 출렁거리면서 하방 쪽 해지 포지션을 좀 추격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와도 연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 우리 증시에 대한 판단은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의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서 추가로 하락을 크게 글로벌 증시 대비로 지난번처럼 내려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작년 7월 이후에 가격 조정을 거의 7, 8개월 큰 폭으로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을 많이 이야기하기에는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외국인들의 헤지 펀드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그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오히려 지난 한 7개월간의 가정을 좀 본다면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경우가 이번에 러시아 사태가 벌어지면서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도 지금 현재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의 상대적 비교에서 오히려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 2%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지만 아시아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2, 3%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증시 내부적인 모습보다는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덜하다는 관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 받아보고 있는 이런 하방 압력들은 크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유가 급등에 따라서 경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 은행주가 압박을 받는 하방 압박을 받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좀 가려져 있지만 이제 다음 주 초반이면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IT 종목들도 지금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제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관련주나 IT 종목들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된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나름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증시 스케줄을 본다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정점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 증시가 올해 이번 주에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고 12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12일부터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제재가 이제 실행되는 게 12일부터고 13일부터는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결정이 날 것이라 보면 이번 주 후반부 12일, 13일 다음 주 초반까지가 아마 글로벌 증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다음 주 또 미국 선물옵션 만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시 스케줄상의 사이클을 본다면 오히려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이 어쩌면 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정점 라인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고 오히려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증시에 대한 반응, 하방 압력 반응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고 특히 다음 주, 다다음 주 미국의 이제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는 주가 지나면 오히려 증시는 악재를 딛고 상승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그 하방 압력이 상당히 엄중하지만 이 부분이 변동성을 넘어서서 추세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런 빅 스케줄을 다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장기적인 추세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4일 이후에는 이런 하방 압력이 좀 나아질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2,700포인트 이탈이 나왔고 이번 주 동안에는 계속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주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유가 급등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오늘 이제 유가 관련되어 있는 급등이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정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가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민감주나 확장주들 그리고 뭐 은행이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뭐 추가로 매도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은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 장기 종목을 매집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 일단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 들어온 펀드들의 매도세가 끝나고 난 다음, 일단락된 다음, 빠르면 다음 주 혹은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잡으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경기 관련되어 있는 민감주들, 엔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성장주로 대변되는 IT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그 시기가 오면은 바닥을 짚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너무 빠르게 주식을 매집하거나 움직일 필요는 없겠지만 장기 종목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라든지 엔데믹과 관련된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이 구간을 좀 지나서 저점 매수에 나설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지만 하방 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하방 쪽 패팅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증시는 이번 주 다음 주 초반 전쟁 이슈가 증시에 반영되는 정점을 지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또다시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는 시점에서 엔데믹과 미국의 금리 인상 두 가지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번 주식이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지난 7월 달부터 거의 한 7, 8개월 넘게 가격 조정을 상당히 크게 받았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두 가지 변수에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현재 외국인 수급이 그 부분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방 쪽으로 적극적으로 선물 옵션 쪽에서 베팅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증시는 이 구간 근처가 바닥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처럼 섣불리 매수를 나서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중장기적인 액티브 펀드가 변화되는 시점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한두 주 정도면 이 부분이 대부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조금 관찰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인내와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